자, 이제 본격적으로 개장 준비 들어가겠습니다. 11분, 2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자, 어떻게 준비를 해볼까요? 먼저 이제 이제 미국의 그 주요 이벤트들을 얘기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이제 뭐 월말로 가면서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들이 좀 많이 몰려 있는 거 여러분들도 아마 아실 거예요. 경제 지표,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공개시장위원회는 그렇죠. FOMC, 그부터 해가지고 이제 의회의 어떤 그 지금 부양책 통과라든가 네, 예산안 또 처리 예산안 같은 거. 통과 뭐 이런 부분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다 맞물려 있기 때문에 부채한도 협상이라든가 이런 부채한도 부분까지. 협상, 네. 그래서 상당히 지금 조금 그 앞으로 있을 한 보름 정도의 시간이 상당히 여러 가지 그 시장에 좀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이벤트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일단 뭐 FOMC는 여러분들 어제 사실 이제 아시겠지만은 그 CPI가 발표가 됐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오히려 CPI가 이번에 시장 예상치보다 조금 둔화가 된 모습이 나왔죠. 그러면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그 인플레이션의 정점을 찍은 것이 아닌가라는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이것이 뭐 FOMC 어떻게 작용할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이제 FOMC 같은 경우는 분위기가 조금 이제 11월 개시 쪽으로 가지 않겠느냐 이런 분위기가 좀 형성이 됐었는데 어제 CPI가 이제 조금 그 어떤 둔화가 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또 FOMC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 부분을 또 한번 확인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인프라 투자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무난하게 좀 합의가 되지 않겠는가라고들 예상을 했었는데 민주당 내에서의 어떤 반발 여론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특히 이제 어제 미국장 같은 경우도 이 CPI 가지고 조금 이제 장중에 반등 시도를 했었는데 네. 결국 이제 이 어떻게 보면은 그 법인세율 인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이슈가 되면서 주가가 이제 조정을 받았거든요. 사실 민주당 내에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이제 이견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무엇보다도 바이든 대통령이 지지율이 하락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제 아프가니스탄 이슈 때문에 굉장히 지지율이 하락을 하면서 이런 그 어떤 법안들을 원안대로 추진할 수 있는 동력들이 좀 떨어지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공화당은 이거 갖다가 어쨌든 간에 인프라 투자 법안을 갖다가 부채한도 협상하고 연결하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들이 협상의 어떤 좀 또 막판까지 가서 또 뭐가 좀 서로 간에 좀 양보를 해서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겠는가. 그래서 지금 뭐 언론들의 보도를 보면은 결국 그 법인세율 인상이라든가 지금 이런 것들이 원안대로 되지는 않을 거다. 26.5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 24에서 25 정도에서 뭐 서로 간에 타협이 되지 않겠는가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사실 그래서 결국 이런 부분들은 통과는 되겠지만은 앞으로 9월 말까지 어떤 기간 동안에 상당히 좀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요인들로 작용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것들이 뭐 시장을 완전히 막 흔들어 놓고 하지는 않겠지만은 이게 변동성을 확대시키는 특히 우리 네. 시장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뭔가 미국에서 약간 좀 기침을 하면은 바로 이제 감기에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우리 시장에도 영향을 줄 것 같고 뭐 이번 주에 이제 더군다나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번 주 남은 기간 동안에 상당히 좀 이 변동성이 강하게 나타나지 않겠는가. 어제 이제 뭐 우리 시장 코스피 기준 중심으로 해서 주가가 많이 반등을 했는데 좀 그래서 사실 마냥 좋아할 수는 없어요. 사실은 지금 상황이 이게 뭐 이런 흐름들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라고 제가 단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이번 주는 뭐 오르면 좋겠지만은 좀 약간 일단은 약간 그 변동성의 스탠스를 가지고 조금 시장에 대응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이벤트 리스크야 항상 존재하는 거니까. 네, 또 이번 달에 미국에 또 열리는 유엔 총회 같은 그렇죠. 경우도 있고. 자, 그건 좀 이따 다시 한번 해보고 디테일하게 좀 내려가 봐서 산업 쪽으로 보면은 아무래도 광물 자원, 그렇죠. 네, 이런 얘기들이 최근에 이제 가장 소재. 핫하죠. 그건 어떻게 보시는지. 사실 유가 얘기도 앞에 해주셨지만 미국은 그렇죠. 이제 그 허리케인 아이다가 지나간 자리에 생채기 상흔이 있죠. 그렇죠. 근데 지금 또 니콜라스라고 또 거기도 빙빙 돌고 맞아요. 있거든요. 네. 그 멕시코만에서. 우리나라는 이제 찬투라는 것이 예. 또 태풍이 올라오고 있고. 이게 보니까 정유시설과 이제 항만 하역하는 그 허브들 지역이 고장이 많이 나가지고 이걸 다시 연결하는 맞습니다. 데에 시간이 아직도 지체되고 있는데 예. 또 거기 허리케인이 들어가가지고 그러니까 천연가스 값이 막 지금 폭등을 솟구치고 하죠. 있고 예. 나머지 또 광물 자원들은 이제 항만 하역이 잘 안 되니까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자, 요거 좀 예. 알루미늄? 먼저 이 알루미늄을 오늘 좀 뭐 알루미늄 보는 건 아니고요. 사실 네. 알루미늄 가격이 사실 9월은 가장 많이 좀 두드러졌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알루미늄 관련주라고 이제 분류되는 종목들이 일제히 좀 급등을 하는 모습이 나왔고 어제는 좀 조정을 받았어요. 네. 이제 사실 뭐 지금 저도 여기다 오늘 좀 이제 좀 기술을 했습니다만은 사실은 이게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지금 약간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제 좀 과매수 상태다.
예, 이제 너무 좀 지금 약간 투기적인 수요라든가 이런 부분들까지 감안이 되고 있고, 그리고 사실 알루미늄이 급등을 한 가장 큰 이유는 물론 이제 뭐 기니 구테타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거보다도 사실은 글로벌 최대 공급지인 중국에서의 어떤 생산 차질이 좀 발단이 됐거든요. 네. 중국이 이제 여름에 전력 수요 부족이 나타나면서 알루미늄이라든가 아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어떤 생산 차질이 발생을 했고요. 근데 이제 중국이 여름을 지나면서 전력 수요가 정상화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바꿔 말씀드리면은 알루미늄 같은 거에 대한 생산이 다시 원활해진다는 얘기고요. 그러면 일단 공급이 늘어나면은 결국은 가격은 다시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올 수가 있는 그런 흐름으로 접어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최근에 앵커에서도 말씀하셨지만은 뭐 가스도 그렇지만은 또 하나 니켈 같은 게 최근에 엄청나게 오르고 있죠. 근데 이게 네. 니켈 값이 지금 7년 내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사실 니켈은 아시겠지만은 오르는 가장 큰 이유가 뭐 우리가 앞에서 봤지만 이차전지라든가 배터리예요, 사실은. 네. 워낙 이쪽에 니켈 수요가 많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니켈 가격의 어떤 상승세를 좀 나타나고 있는 이런 어떤 그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그밖에 말씀하신 대로 뭐 가스라든가 뭐 이런 원유라든가 이런 지금 원자재 가격들이 굉장히 그 강세를 보이면서 이런 흐름들이 언제까지 좀 이어질지 여부. 근데 이제 원자재에 따라서 좀 이제 그 가격이 오르는 것만 있는 건 아니고, 아시겠지만 최근에 철광석 같은 경우는 또 좀 급락을 했잖아요. 고점 대비해서. 이런 부분들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뭐 모든 것들이 다 오르는 건 아니고, 이게 약간 그 어떤 그 품목별로 약간의 등락은 나타나고 있다. 다만 이렇게 이제 좀 뭐랄까 특정 이런 그 원자재라든가 광물이라든가 이런 쪽에 급등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물론 이게 뭐 오르는 거는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은 어떤 주식시장의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관련주로 묶이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좀 이거는 투자를 좀 조심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최근에 이런 종목들이 급등락이 나타나고 있는데, 네. 사실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일정 부분은 좀 그 과매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관련 주들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은 경계감을 가져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준비하라 두 가지를 다 들어봤고, 또 한 가지 좀 첨부를 하자면은 사실 대북 관련된 재료이긴 한데, 한미일 3국의 북핵 수석 대표 협의가 일본에서 열렸죠. 그렇죠. 북한의 순항 미사일 발사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대북의 인도적 지원 지지를 한다라고 어제 성킴 대표가 또 얘기를 했고, 그와 더불어서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 참석을 한다고 지금 19일 방미 얘기 나왔고, 대북 메시지는 과연 무엇인가? 뭐 사실 뭐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 뒤에 붙은 게 이제 BTS란 말이에요. 예, 결국 지금 이게 굉장히 좀 최근 들어서 이게 좀 속도가 빨라졌어요. 네. 뭔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지금 현 정부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뭔가 그 이전에 뭔가 좀 가시적인 결과를 좀 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어떤 그런 배경도 좀 있는 것 같고, 네. 그리고 뭐 최근에 아시겠지만 북한 같은 경우도 굉장히 뭐 이제는 굉장히 뭐 그 공격적이거나 이런 쪽은 조금 자제를 하는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미국의 입장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최근에도 나타나고 있지만은 어쨌든 간에 상당히 좀 유화적인 제스처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뭔가 좀 저는 뭐 기대가 좀 섞인 거지만은 여기서 좀 뭔가가 좀 관련돼서 좀 가시적인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거는 사실 뭐 그전에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지금 만들려고 하는 건 포착이 되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한미일 3국 북핵 수석 대표 회의가 일본에서 열렸고, 그렇죠. 왕이 부장이 지금 한국에 들어와 있단 말이죠. 그렇죠. 요 당사국들 아니에요. 대부분 연결되는 고리는 종전입니다. 그렇죠. 종전 선언을 유엔 총회에서 뭐 문재인 대통령이 혼자 할 수는 없는 거지만, 일단은 뭔가의 시그널을 내보이치고 북쪽에서 반응이 온다면은 그런 그렇죠. 그림들은 그려지는 게 우리의 이상적인 형태인데, 이상적인 형태죠. 예. 하도 여기는 모르겠어요, 저도. 이게 오늘하고 내일이 다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예. BTS로 넘어가면은 자, BTS가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특별사절 임명장을 받았다고 해줘. 어제 주가 7% 하이브가 올랐는데, 그러니까요. BTS 때문입니까? 아니면 투모로우바이투게더 때문입니까? 사실 뭐 하이브 같은 경우는 최근에 주가가 워낙 많이 빠졌어요. 많이 이게 어떻게 빠졌죠. 보면은 이게 중국 관련된 규제. 그 규제 이슈가 좀 어떻게 보면 저는 이게 새로운 얘기가 아닌데 주가에는 좀 너무 좀 과반영이 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뭐 지난번에도 제가 그런 말씀드렸는데, 이런 우리나라 이런 엔터사들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네. 이미 지금 중국 활동 못 하고 있어요. 그렇죠. 사실 여기서 뭐 규제가 나와봤자 크게 뭐 우리 영향을 받을 게 없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뭐 이게 좀 이런 과하락이 나왔었고,
어제는 이제 그런데 플러스 말씀드린 하신 대로 이제 이런 뭐 정치적인 이런 또 이벤트들이 좀 플러스가 되면서 주가가 이제 반등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중국 관련 이벤트의 영향력은 이제는 어느 정도 좀 완화가 됐다고 보여지고 앞으로는 오히려 이게 만약에 뭔가 중국 쪽에서 약간 좀 유화적인 제스처만 나오면은 오히려 이런 엔터주들은 하나의 또 모멘텀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지금은 이런 악재들보다는 이제는 앞으로는 호재가 조금 반영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좀 더 높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강점과 장점 그리고 또 무기가 될 수 있는 물론 그 물리적인 무기 말고 그렇죠. 협상의 그 우선권을 줄 수 있는 뭐 대표적인 건 반도체죠, 사실. 그렇죠. 네, 반도체 삼성전자 뭐 대표적이고 SK 하이닉스도 있고 그런 든든한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협상의 우위권을 좀 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예측하기는 좀 어렵고 민감한 부분도 있고 해서 자 이제 개장이 바짝 다가왔습니다. 호가는 의외로 또 뭐 기대감을 섞고 있고 미국의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주가 조정보다는 오히려 이 시간에 걸려서 전산에서 올라가는 선물 상승을 또 바라보는 것 같네요. 자 일단 문을 열어보고 다시 들여다 볼까요? 네.